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3절 내용인데요. 난이도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2번을 보면은 그림은 똑같은 그림 같은데 그림은 강변이 좌표축과 평행한 금속 토막이다. 2번이요. 토막은 크기가 0.0인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여 있고 토막의 한 변의 길이가 32cm이고요. 정육면체네요. 그럴 때 토막의 크기가 아니죠. 한 변의 길이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30이라는 거예요. 정육면체는 아니고 토막의 크기는 그림에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30인지는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럴 때 금속 토막을 교대로 각 축에 평행하게 움직여서 토막을 가로질러 생성되는 포텐셜 차를 측정하자. 교대로 각 축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해서 포텐셜 차를 측정할 건데요. 그러니까 1번에서 풀었던 것을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다 해보자는 건데 토막의 운동이 Y축과 평행할 때 포텐셜 차가 이렇게 갈 때 포텐셜 차가 12mV였고 G축하고 평행하게 움직일 때는 18mV이고 X축하고 평행하게 움직일 때는 0이었다. 그럴 때 금속 토막 각 변의 길이를 구해봐라 하는 거죠. 자, X축하고 평행하게 이동할 때는 0이었어요. 그죠? 그 말은 이 X축으로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전자들이 이 내부에서 이게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전자 이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데 전하들이 움직이는데 자기력에 의해서 가로지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힘의 자기력의 공식을 보면은 QV 크로스 B니까 얘가 0이 되려면 V하고 B가 나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하들이 분리되지 않으면 자기력이 0인 거고 나란한 방향이다. 따라서 적어도 자기장은 X축 방향이거나 마이너스 X축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B I 키로수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 평행하게 이동했다는 했을 때 결과로부터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두 가지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계산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Y축하고 평행하게 이동시킬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Y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그러면 자기장이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고 그래서 B가 양수면 양의 방향, 음수면 음의 방향 하면은 이렇게 하고 속도가 Y축 방향이다 하는 거죠. 네, Y축 방향이 평행하게 움직일 때는 그때는 뭐 단위 벡터로 계산해도 되고 방향을 표시해 보면은 전자는 아래로 위로 움직이니까 전류가 아래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 하면은 힘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죠? 예,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전기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걸리고 이 전기장에 의해서 포텐셜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텐셜 차가 생기는 거죠. 그거 이제 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은 어차피 이 단위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단위 벡터로 넣어 볼게요. 아니군요. 단위 벡터를 안 쓰고 그냥 관계식만 썼네요. 일단 자기력의 방향 단위 벡터로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이게 이제 그 여기가 항상 플러스고 마이너스 여기가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장이 이렇게 됐을 때하고 이렇게 됐을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얘가 위로 올라갈 때 Y축으로 움직일 때는 얘하고 이 평면 앞쪽이랑 뒤쪽 평면에 포텐셜이 걸린다 하는 것만 아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쨌건 자기력의 크기는 EVP인 건 알고요.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장이 걸렸을 때 이제 E가 생기면 2 곱하기 2가 전기력이고 그것이 자기력과 같을 때 더 이상 안 움직이는 평형이 되죠. 그래서 전기장이 VB가 되는데 그럼 포텐셜 차는 이 전기장에서 생겨나는 포텐셜 차는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 면하고 이쪽 면, 안쪽 면이잖아요. 예. 요 사이의 포텐셜 차니까 D가 바로 요 둘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Z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게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러니까 포텐셜이
뒤쪽이 높냐 앞쪽이 높냐 그것만 결정이 안 된 거죠. 근데 크기는 똑같죠. 그래서 크기 얘를 절대값 씌워서 크기로 생각을 하면 DG의 크기는 2분의 포텐셜 차 V가 되고요. 그래서 절대값 씌운 값들 양수로 다 값을 다 대입해 보면 이와 같이 0.17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Z축으로 평행하게 이동했을 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은 이 방향이고 Z축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 이동 방향하고 가로질러서 왼쪽이든 위아래든 그렇게 좌우 방향이든 위아래든 그 포텐셜차가 걸릴 건데, 그런데 지금 자기장이 X축이에요. 그러니까 X축으로는 전화 이동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위아래 Y축 방향으로 전화 이동이 생기겠죠. 그럴 때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기장은 이 방향으로 생길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Y축에 대한 거랑 똑같이 따져보면은 이 면 사이에 포텐셜 차가 생기는 면 사이의 거리가 dy가 되면 되는 거죠. Z축으로 움직일 때는 dy가 된다 하는 것이 돼서 나머지 계산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것이 그 포텐셜 차 자체가 18mV로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 계산 관계는 똑같이 되는데 이게 dy가 되는 거죠. 그래서 dy를 대입을 해보면 예, 여기 이제 아까는 이제 이게 12mV였는데 지금은 18mV로 바꿔서 대입했다. 그러니까 0.1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문제에서 주어진 한 변의 길이 32는 지금 dy, dz를 각각 구한 거잖아요. 여기서 dz 구하고 여기서 dy 구하고 그럼 나머지 dx가 32가 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물리가 더 어려워진 건 아니고요. 그냥 상황을 조금 더 꼬아놨다 그렇게 보이네요.